네, 자, 제주분들, 네, 자, 스페셜 시간입니다. 제주분들을 위한. 네, 자, 앞에 그 일장에서 대략적인 이제 준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기출을 하고 후기 이렇게 좀 보셔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그 제주도 분들만 위한 특별한 시간, 그 기출 질문이랑 후기를 좀 빠르게 좀 살펴봐서 실제 제주는 어떠한가 뭐 이런 거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지역별로 그 뭐 대개 질문 면접 질문의 총량, 지방직 면접에서 뭐 묻는 거의 총량은 뭐 대개 비슷합니다. 뭐 대동소이하죠. 예, 뭐 삼성이나 무슨 애플 면접 보는 거 아니니까요. 다만 각 그 지역마다 고유성이라는 게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배분, 보통 이제 뭐 질문들이 이제 인적성 질문, 공직관, 뭐 지역 시책, 뭐 전공 질문, 뭐 약간 시사적인 질문, 뭐 요 정도로 제가 이제 분류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뭐 질문의 배분, 그러니까 어느 쪽을 조금 더 많이 묻는가, 또 질문의 범위, 예, 야, 뭐 이렇게 제가 코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늘 그냥 어디든지 공통으로 묻는, 자주 묻는, 뭐 빈출 질문, 또 뭐 그냥 질문지 질문 내지는 뭐 늘 묻는, 늘 묻는 그 예측 가능한 질문들,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코어 질문이라고 하는데 핵심적인 질문, 그러니까 코어 질문이 있고 겉절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절이라는 건 뭐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지만 되게 이제 외부 면접위원이나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냥 좀 이렇게 뭐 좀 전공적인 질문을 한다든가 뭐 시사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겉절이 질문이라고 합니다. 또 지역 질문 중에서도 또 일부 또 너무 이게 막 지역적인 거를 묻거나 너무 좀 정책적인 거, 좀 디테일한 거를 묻는 뭐 그런 경우가 일부 겉절이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코어 질문을 보면 그게 좀 비율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제주도 분들이 뭐 다른 지역이 어떤지는 뭐 관심을 가지실 건 없겠지만 제주를 한정해서 보면 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어 질문이 전체 질문의 총량을 봤을 때 합집합 코어 질문은 한 8, 90%쯤 됩니다. 8, 90%.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요. 물론 겉절이 지문이 없지는 않은데 상당히 좀 적다. 뭐 예컨대 비근한 예로 그 코어 지문이 가장 작은 데가 예를 들면 경남, 경북 이런 데인데요. 코어 지문이 절반이 되지 않아요. 뭐 경남 같은 경우는 한 30%? 3분의 1? 나머지가 다 겉절이 질문이라서 뭐 뭘 해야 될지 약간 랜덤 복불복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반면 제주도는 코어 지문이 한 8, 90%까지 되니까 뭐 대충 예측 가능한 질문들 안에서 받아서 면접 준비가 상당히 용이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 범위가 뭐 아주 좁은 건 아니죠. 그 코어가 아주 좁은 건 아니지만 뭐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뭐 면접의 질문의 구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또 조별로 여러 조가 동시에 이제 면접이 같은 날 진행이 될 텐데 뭐 4개 조, 5개 조, 뭐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이 아마 될 텐데요. 그 조별로도 질문이 뭐 1조 다르고 2조 다르고 그냥 교수님들이 다르게 들어가셔가지고 뭐 다 각자 지각각 질문을 하면 질문 편차가 이제 너무 큰 경우들이 되게 다른 지역에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겉절이가 이제 어마무시하게 이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요. 제주도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마 질문지라는 형태로 어느 정도 질문의 총량을 통제를 해서 뭐 어느 면접인이 오든 되게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주로 묻도록 좀 가이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질문의 형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어 질문들이 좀 이렇게 딱 잡혀져 있고 뭐 겉절이 질문들은 생각보다 적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게 뭐 준비를 뭐 안 하시면 그 코어 질문도 답변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준비를 하시면 웬만한 부분들은 다 이제 커버가 되겠다. 이제 그 정도로 일단은 좀 큰 그림을 좀 잡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 준비하시면 뭐 면접 자체는 크게 걱정하실 게 없겠다 이런 말씀과 또 결과론적으로도 뭐 면접 지문이 좀 편한 건 편한 거고 또 결과는 또 결과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도 봐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성적 대비 요동을 치는 식의 좀 예컨대 성적이 좋은 분이 갑자기 뭐가 이유를 모르겠지만 뭐 안 됐다든가 또 성적이 물론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 성적이 좀 그 커트라인 분들이시거나 또 일부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동점자가 여러 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동점자가 여러 명 생겨서 다 보통 면접에서 보통을 받으면 뭐 동점자 규정에 의해서 다 합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일부 이제 정원을 이제 조절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은 더 이렇게
좋은 분들 몇 명만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그 답변 안에서도 뭐 질문은 좀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일부 변별을 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라면 면접을 뭐 질문은 좀 코어 질문이 좀 뻔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답변 자체가 그렇다고 뭐 다 똑같이 하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 자체의 좀 퀄리티를 좀 높이시면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뭐 그냥 무난하게만 봐도 그래 성적에 큰 영향이 없는 분들은 기본 준비만 해도 뭐 충분히 면접 때 큰 염려하실 게 없는 그런 좀 되게 안정적으로 보는 지역입니다. 아주 아주 안정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 그 정도 일단 배경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교재를 보시면 일단 1장에서 이제 제주 파트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제주는 뭐 자기소개서는 뭐 내라는 거 내시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질문들을 곧잘 좀 하는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뭐 몇 개씩 똑같이 질문한다 그런 건 아니기는 한데요. 특히 이제 경력사항이나 뭐 이렇게 그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뭐 그냥 궁금하시면 면접위원들이 뭐 이것저것 조금 본인 캐릭터나 아니면 본인의 경력상 또 뭐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한 재료로 이거 후속 질문들을 곧잘 조금 하는 편이다. 그 정도만 좀 보셔서 자기소개서 쓰실 때 기왕이면 조금 정보 위주로 또 희망 업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찾아보셔서 조금 내용이 있게 쓰시면 좋겠다. 뭐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이 자기소개서의 경력상을 평가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면접에 질문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기왕이면 본인의 정보, 뭘 배웠는지, 뭘 잘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물론 이제 제주도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제주도 계신 분들이 면접 뭐 지원을 하시지 뭐 타지에서 소위 이제 육지에서 와서 이게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 산다는 것 자체가 무슨 자랑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조금 인고를 하고 좀 연고 일성들을 조금 더 얘기하시거나 무엇보다 이제 본인이 뭘 잘할 수 있고 뭘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도 관심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또 뭐 관련돼서 제주도에서 희망하는 자기 직렬이나 혹은 희망하는 거에 관련돼서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알아본 티도 조금 내시고 뭐 등등등 그렇게 자기 커리어도 좀 잘 정리하시고 뭐 알바를 했다면 알바도 뭐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 것들도 소소하게 좀 정리를 좀 잘 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쓰고 아름다운 얘기만 쓰고 답변으로 이렇게 잘 하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조금 더 자랑할 얘기거나 커리어가 조금 있으시고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라면 관련된 전공이거나 혹은 관련돼서 뭐 현업에서 조금이라도 좀 일을 해보신 그런 게 있다면 뭐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쓰시면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답변하시기가 용이하잖아요. 용이하기도 하고 뭐 기왕이면 뭐 자랑하기도 용이하시니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도 좋겠다. 그 정도 말씀을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면접은 뭐 15분 정도 보통 봅니다. 근데 뭐 15분 다 채우는 경우보다는 한 12, 3분 뭐 이 정도 돼서 뭐 질문 시간도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아주 예전에 뭐 인원이 좀 적을 때는 뭐 20분, 25분 본 시절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냥 좀 단촐하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질문 숫자가 좀 조금 어느 정도 면접에 세 분이나 되고 또 질문이 한 서너 개씩은 또 하다 보니 그러니까 답변이 길면 중간에 좀 자르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봤더니 뭐 여러 군데에서 좀 짧게 답변해 달라고 길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예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답변이 짧게 한다는 건 뭐 어쩌면 좋은 일일 수도 있겠으나 본인이 좀 약간 자랑할 포인트가 조금 있다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럴 때는 조금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답게 짧게 뭐 길어도 1분 이내 한 30초 40초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기본적으로 좀 짧게 가야 되는 분위기가 좀 강하다. 질문 숫자를 좀 채워야 되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답변을 조금 더 밀도 있게 좀 준비하셔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그냥 따로 면접 날 가셔서 뭐 따로 하는 거 없고요. 소집해서 오리엔테이션 받고 또 가시면 이제 며칠 날 뭐 오전에 와라 오후에 와라 이건 공고문에 나와 있고요. 그날 가시면 순번만 정해진 거 가서 확인하시고 그 순서에 맞춰서 그냥 면접만 보고 그냥 집에 가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로 뭐 당일날 뭐 뭘 쓰거나 뭐 이런 준비를 하는 건 없다. 그래서 면접을 보시면 되게 뭐 편안하게 해줍니다. 되게 뭐 이렇게 빡빡한 거 없고요. 그냥 조곤조곤 이런
차분하고 그냥 편안한 분위기가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 자체가 기출 위주로 코어 질문들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 뭐 낯선 질문을 받아서 당황한다 이런 거는 조금 없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질문 게시 때문에 좀 답변 짧게 해달라는 요구들을 종종 하니 너무 길게 1분 넘어가는 거는 조금 곤란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기소개 같은 경우도 1분은 기본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거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냥 짧게 30초 뭐 이러는 경우들도 좀 계시기는 한데 그럼 뭐 1분까지 길게 하긴 좀 어렵다면 조금 짧은 버전으로 좀 압축적인 버전도 좀 생각을 하셔라. 다음에 질문 자체는 아까 인적성, 공직관 등 이쪽 기본 질문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인적성, 아까 코어가 한 7, 80% 된다, 80% 이상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코어 안에서도 인적성, 공직관 질문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6, 70%는 한 3분의 2 가까이는 이제 인적성, 공직관, 뭐 그냥 뭐 어느 공무원 면접에서나 무름직한 질문들, 예측 가능한 질문들 뭐 그런 거 이따 좀 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 질문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되게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다른 쪽과 좀 다른 점인데 현황, 기초 현황, 인구, 예산, 재정 자립도 뭐 등등등 요런 기본적인 현황과 또 가끔은 이제 자동차 수도 물어보기도 해요. 예. 뭐 그건 아마 나중에 이제 자료들은 업무 계획이나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좀 외우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뭐 노인 인구 비율, 관광객 수 이런 현황, 기초 현황들을 뭐 어떤 이제 현직은 아예 대놓고 공무원들은 이런 현황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다.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아예 그냥 배경 설명을 해주시면서 뭐 대여섯 개 현황을 막 외우는지를 물어보시는 뭐 그런 것들도 보였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하고 참으로 맞는 말인데 그런 질문 빈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잖아요. 자치도라는 거에 대한 행정적인 질문들도 좀 곧잘 하는 편입니다. 자치도의 의미, 뭐 관련된 법, 뭐 다음에 뭐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런 거. 다음에 또 그 뭐 작년 질문 중에 저는 그 질문도 좀 난이도가 높다 이랬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율권이 있냐? 그래서 이게 그냥 보시면 이게 무슨 질문인지 이해가 언뜻 안 되실 텐데 언뜻 그게 제주도가 이제 광역자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치 권한이 그러니까 도 자체에 대한 자치를 하는 것이라서 시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의 자치는 거의 없다시피 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제주도지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그러니까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님은 약간 그걸 위임받은 관리 정도로 하지 제주시만 뭘 따로 한다, 뭐 서귀포시만 이걸 따로 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 법상으로 뭐 그런 거를 좀 물어보는 질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은 뭐 지난해 질문은 그건 조금 너무 좀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어서 처음 질문 받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아무튼 이런 그러니까 제주도 고유의 행정 제도 시스템에 관련된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되게 벤출 질문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제주시장 물론 제주도의 현안이 뭐냐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도 물론 뭐 당연히 하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제주도 또 요즘은 조금 덜 하긴 하는데 뭐 이제 특산물 이제 귤이니까 감귤 얘기거나 다음에 또 탄소 그러니까 제주도가 가장 많은 전기 자동차가 보급된 데잖아요. 뭐 탄소 얘기나 다음에 또 쓰레기 제주도는 섬이니까 이제 쓰레기를 외부로 이제 내보낼 수 없고 그냥 자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줄이는 게 되게 좀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물론 그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좀 지역에서 또 말들도 좀 꽤 있죠. 뭐 그런 류의 그런 기초적인 현황들, 예전에 교통, 버스, 뭐 이런 교통 문제 등등등, 뭐 이런 아주 좀 예측 가능한 질문들, 지금은 그래도 논란이 좀 덜합니다만, 공항, 신공항 문제, 또 전임 도지사 때도 한참 시끄러웠고요. 또 전임 도지사 때 또 한참 시끄러웠던 영리병원 문제, 뭐 그런 질문,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안 묻지만, 그렇게 아주 도 자체에서 아주 논란이 되는 거는 뭐 종종종 이렇게 묻는 그런 구조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질문들 위주로만 커버하시면, 그 대주 뭐 도정에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들은 이제 그런 류의 질문들 좀 예측 가능한 질문들을 받다 보니 그래서 코어에다 포함되어 있는 질문들이라는 거고요. 그 외에 바깥 질문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할 게 약간 외울 것도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것만 딱 정리하면 뭐 그렇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빈출 질문 위주다. 다음에 꼬리 질문도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듣고 나서 뭐 따지는 질문이랄 꼬리 질문이 아니고요. 궁금하면 또 이렇게
한두 개 간단하게 묻는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이제 인적성 질문은 되게 뭐 지원 동기, 장단점, 전공 뭐 등등등 그냥 좀 편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답변 못 하실 건 없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 자랑하실 내용들을 충분히 좀 자랑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좀 각자의 관건일 뿐 뭐 답변 자체를 못할 질문은 별로 없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약간 질문을 곧잘 하는 편이다. 그다음에 진공 질문,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직, 전문직들의 전공 퀴즈형 질문들은 뭐 그 조금 복불복이 좀 있어요. 외부 면접인이 오시면 조금 많이 할 때도 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복불복 영역인데 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뭐 작년은 거의 없었긴 했는데 그 전에까지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좀 방어적으로 이런 기출 전공 질문들, 퀴즈형 질문들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제 일행분들은 보통 다른 지역에는 행정학, 행정법 교수님들이 오셔서 그 뭐 예컨대 뭐 조례와 규칙의 차이, 뭐 지방자치 개념 뭐 이런 류의 퀴즈형 질문들을 곧잘 하는데 일반 행정은 제주도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다른 기술직분들 그런 약간 전공 질문은 좀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이렇게 현황 퀴즈 질문들을 꽤 많이 하는 편이고요. 여기 말이죠 행정위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류의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꽤 반복적으로 나오니 좀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또 시사 질문은 뭐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아까 말씀한 코어가 좀 되게 이렇게 그 전체 중에 코어 질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좀 안정적인 면접이기 때문에 이제 기출 위주로만 좀 장악하시면 뭐 큰 어려움은 없겠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떤지를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출을 아마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저랑 같이 약간 포인트를 좀 잡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그림을 잡아둬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어떤 거를 조금 더 힘주고 자주 물으니까 빈출 질문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실 때 선후, 경중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필기 과목도 뭐 그렇게 준비하셨잖아요. 뭐 모든 과목의 모든 챕터를 다 동일하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뭐 그래도 많이 나오는 지역은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파트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고 좀 뜨문뜨문 나오는 데는 좀 방어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서로 에너지와 시간을 좀 배분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도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면접 질문도 뭐 말로 한다는 것뿐 시험이면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카페에 들어가시면 수강생분들은 아마 수강자로 게시판을 아마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공통 자료가 좀 있고요. 각 지역별로 제가 자료들을 따로 모아놨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제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관련된 자료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와 보시면 여기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게 공통 자료들은 여기 링크는 따로 때가 뭐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주 기출 질문 세트 한 사람이 받은 질문들을 순서대로 모은 패키지를 제가 세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세트와 후기가 이렇게 모아져 있고 연도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난해 거 가장 최근 거 세트를 눌러 보시면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세트이고요. 그래서 뭐 적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7급 거는 뭐 그렇다 치고 9급만 해도 뭐 일반 행정 32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뭐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렬과 상관없이 좀 보셔라. 자기 약간 전공 질문, 전공 퀴즈 질문만 뭐 자기가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공통이다. 그 직렬에 연관된 거 아니면 다 공통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특히 이제 뭐 기술직 분들은 자기 기술직 것만 보지 마시고 당연히 일반 행정 까지 포함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앞에서도 제가 드렸습니다. 일단 한번 쭉 읽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큰 그림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몇 개만 일단 저랑 같이 지문했던 배분이나 이런 것만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간단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뭐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이나 해설 같은 경우는 제가 2장은 이제 준비 방법론 이거 교재 3장부터 인적성 공직권 이래 갖고 쭉 챕터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자세한 말씀은 거기서 듣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그냥 큰 그림, 질문의 배분, 사이즈, 아까 말씀 코어 이렇게 실제로 어떠한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봐야 되는가, 뭐 그런 것만 큰 그림만 보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9급 거 좀 볼까요? 9급 질문 제가 몇 가지만 좀 마킹을 좀 편의상 좀 마킹을 했습니다. 자 일반 행정 첫 번째 거 보시면 자 자기소개 묶어서 지원 동기랑 묶어서 1분 정도는 할 수 있다. 바로 이제 자소서가 바로 질문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본인이 쓴 내용 중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업무를 처리했다 뭐 이런 뭐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 인용하시면서 시간 많이 걸릴 텐데 뭐 공직에서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될 텐데 어쩌면 좋겠어 이런 류의 질문들이 나오고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일 빨리 배우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다 답정너 질문이죠, 일종의. 그다음에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라는 건 뭐 희망 업무 비스름하게 물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이 아마 복지 쪽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쓰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뭐 어떻게 네 하고 싶은 건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니? 그래서 희망 업무에 관련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희망 업무도 그냥 해보고 싶다고 던지지 말고 관련된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정책 사업도 조금 찾아보시고 뭐 자기 소개서에는 못 쓰더라도 답변 준비하시면서 아 이것도 물어보면 좀 야 이런 게 있더라 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제안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제안들도 조금 넣어보시고 등등등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거를 보시면서 이제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계산할 점 정책 중에 자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 이제 오픈된 질문이라고 제기하는데 그냥 네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산점이라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걸 내가 뭐 파헤쳐 가지고 뭔가 짠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점이라는 건 그냥 노력해야 될 것, 뭐 아무거나 대주 정책 모든 거 아무거나 다 갖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정책이라는 건 기존에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그죠? 뭐 개선이 필요하니까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정책이나 사업인 거지 않습니까? 뭐 쓸데없는 거를 한다든가 혹은 제주도를 망하게 한다든가 제주도민들을 괴롭히기 위한 정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그 자체에 낚이지 마시고 그냥 뭐든지 제주도에서 열심히 하는 것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지 뭐 특별하게 뭐 무슨 흠을 잡아내라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점이나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개선점, 정책, 발전 방안, 제주도, 뭐 제주도 문제점, 뭐 문제점, 개선점, 발전 방안, 그죠? 이 모든 건 그냥 같은 질문이에요. 손가락은 다르지만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사업들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걸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또 뭐 예를 비슷한 질문 중에 지역 제주도 현안이 뭐냐? 현안이라는 것도 물론 뭐 여러 건 상관없이 뭐 그냥 공통적으로 있는 예컨대 제주도가 에너지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화두인데요. 뭐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 제주도에서 뭐 타지에서 그 전기를 땡겨오셔서 쓸 수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과 또 뭐 저탄소 관련된 부분도 되게 중요한 아젠다인데 뭐 그런 좀 객관적인 그런 것도 있겠고 뭐 관광객 제주도가 주요 수입원이 관광이죠. 그래서 관광 유치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지역 경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회복지직이에요. 사회복지직이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뭐 아프거나 배고픈 분들이 한 분이라도 안 계시게 고독사하는 분이 한 분으로 안 계시는 게 그게 지역의 현안입니다. 자기 직렬의 기준으로 아까 관광을 지원하면 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게 현안일 테고요. 아까 전기직이라고 하면 전기직이 뭐 예를 들자면 기술직 관련돼서 에너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현안이고 환경이면 탄소가 현안일 테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당연히 뭐 토목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시설 안전 구조물들 뭐 도로 문제 뭐 등등등이 현안일 테고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그러면 자기가 희망 업무에 관련돼서 주요하게 필요한 이루어지는 사업 그 자체가 현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안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현안일 수 있지만 제가 희망 업무에 관련돼서 찾고 싶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점, 그러니까 문제점, 개선점, 발전 방안, 현안, 뭐 이건 또 지방세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되게 지방 세수 늘릴 방안 혹은 재정 자립도를 늘릴 방안,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지방 세수를 많이 늘릴 방안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발전 방안이죠. 지역이 발전하면 당연히 인구도 늘고 세수도 당연히 느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세수를 늘릴 방안도 지역 발전 방안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은, 그러니까 질문의 손가락은 다 다르지만 달은 다 같은 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좁게 해석하지 마시고 물론 희망 업무나 자기 직렬 것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일단 자기 직렬 거를 일단 1차, 그러니까 1 안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공통적인 현안들도 한두 개 좀 챙겨 놓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저거 원래 따로따로 있는 거다라는 인식은 갖지 마시고 서로 호환 가능하다. 돌려막기 가능하다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 질문의 워딩이 다 달라서 이게 뭐 따로따로 뭔가 별별 질문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아까 질문의 워딩이 다르지만 그것이 얘기해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달, 손가락이 아닌 달을 기준으로 보면 달이 몇 개 없다는 뜻입니다.
손가락별로 따로따로 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크게 뭐 달 하나만 아니죠. 뭐 한두 개 정도만 딱 해놓고 여러 질문에 동시에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답변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가성비가 높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 말은 요 취지의 얘기는 2장에서 다음 장에서 제가 그 말재료라는 편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이런 취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질문이 말하 그런 겁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이게 현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답변이나 이거를 할 답변은 워딩은 다르지만 그죠? 같은 답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같게 준비되는 재료를. 이해하셨죠? 예, 그런 느낌으로. 무슨 말이냐? 뭐, 근데 음식에 비유하자면 얘는 칼국수고 얘는 수제비예요. 두 개의 차이는 반죽을 칼로 이쁘게 국수처럼 써느냐, 손으로 막 뜯느냐의 차이밖에 없지, 재료나 내용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칼국수와 수제비의 관계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 한 두세 개 정도는 쟁여놔야겠다, 쟁이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겠죠, 그죠? 하나만 하면 써먹으면 다음에 못 써먹을 거잖아요. 희망 업무 관련된 거 하나 쓰고 제가 잘 준비한 거,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걸 물어보면 그러니까 1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2안 준비된 거, 두 번째 안을 쓰고 이렇게 순서대로 쓸어서 밀어넣기 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본인이 이제 이것도 아마 자기소개서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소개서 했다나 자기소개서에 썼거나 뭐 근무 경력이 있는데 뭐 일하다가 뭐가 어려웠냐 뭐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부당지시 불법 뭐 아주 흔한 질문이고요. 제주도 슬로건 이것도 좀 외워가야겠구나. 곧잘 묻는 질문입니다. 당연하게 슬로건 홈페이지에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질문으로 뭐 아쉬운 거 있으면 답변 보완해봐라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한 세트가 됐는데요. 보시면 자, 자기소개 있고요. 자소서 질문 3개 메들리로 있고 이것도 아마 자소서 질문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뭘 자기소개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다 인적성 질문이에요. 인적성 질문. 이것도 인적성 질문입니다. 공직관 질문은 요거 하나가 이제 공직관 질문이죠. 요거 하나. 그냥 아주 표준적인 질문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정책에 관련돼서 계산점 질문과 뭐 아까 현안 질문 그 다음에 슬로건 하나 정도 묻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코어 질문들입니다. 늘 그냥 묻는 류의 질문들, 뭐 경력상 가지고 약간의 후속 질문하는 정도. 그다음에 제주도 정도 그냥 별거 없고 공직관 질문 그냥 한두 개. 딱 이런 느낌이 아주 기본적인 표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하실 건 없고요. 되게 안정적으로만 준비하시면 그냥 다 답변하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본인이 자랑을 잘 담느냐는 이제 관건이긴 하나 적어도 답변 자체가 까다로운 질문 자체는 없다. 그렇게 딱 세팅을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면접 보시고 나서 바로 저한테 카톡으로 알려주신 내용들 중에 면접 분위기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제가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뭐 특정 사례만 가지고 얘기하면 전체가 그런 것처럼 오인할 수 있으니까 뭐 가급적 이런 것도 들었으니까 실제 분위기가 면접 보고 나오면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것들도 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여기 중간에 보시면 답변 좀 20초로 해달라. 이번엔 20초라고 해서 20초면 한두 문장밖에 얘기 못하는 시간이기는 한데 좀 짧게 해달라는 주문대로 곧잘 한다. 질문 사이즈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서귀포입니다. 여기가 제주시고요. 자, 이번에 서귀포인데 서귀포도 사실 결론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보는데 가끔 서귀포 현황 질문들만 조금 다르게 뭐 제주시 인구가 아니라 서귀포시 인구를 묻는다든가 그 정도만 다르지 본질적으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뭐 면접 자체는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도 않고 자 보시면 자기소개 알바 경험 후적집을 했고요. 후적집은 좀 했네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다시 봉사활동 경험, 그중에서 봉사 경험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물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처음 듣는 거라 잘 몰라서 그냥 기억을 못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적극행정, 뭐냐,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이것도 그냥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적극행정 예시는 이제 교재 공직권 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예시는 이제 전국 단위에서 크게 상 받은 것만 제가 교재에 실을 수밖에 없었지만 적극행정을 너무 좁은 의미의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수 사례, 모범 사례, 좋은 사례 이거 다 하시면 돼요. 그냥 꼭 적극행정 상 받은 좁은 의미로 해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좁은 의미는 적극행정에는 좁은 의미가 있기는 한데 지금은 그런 좁은 의미보다는 조금 일반적인 그냥 크게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 사업들이 다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예시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정책, 관심 있는 정책
저도 이제 기사를 검색해 보다가 안 건데, 예, 지금 우주 산업, 한화 쪽하고 뭐 공장 지어갖고 우주 산업들을 한다고 해줬어요. 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을. 그것도 적극 행정일 수 있고, 또 제주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탄소 문제 때문에 그 쓰레기 재활용 문제 되게 예민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일회용 그 커피, 그 저 플라스틱 컵이죠. 그거 재활용하는 거는 아직 전국 단위에서 의무화를 하려고 했다가 지역 커피 상인들, 소상공인들 반발 때문에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는 계속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적극적으로 욕을 좀 먹죠. 상인들이 좀 반대도 하시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또 의외로 또 불편하죠. 하지만 제주도를 위해서 조금 욕을 먹더라도 하는 행정 그 자체가 적극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예시를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수 사례 또 좀 좁게는 제주도 예 우수 사례 제주도 적극 행정 구글링 하시면 돼요. 제주도 적극 행정 사례 이렇게 구글링 하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상 받은 것들이 뭐 그런 걸 예시로 들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자, 지원 이유, 단점, 해결 경험, 관련된 경험, 그다음에 주민센터 가본 적 있냐 이것도 곧잘하는 질문이고요. 한번 가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죠. 동네 주민센터에. 그다음에 본인 신념, 예, 본인이 어떤 원칙이나 가치관, 그다음에 무슨 청년 정책을 뭔가 물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다음에 공무원 의무 중요한 것, 청렴은 왜 중요하냐. 제주도에서 또 의무 중에 청렴을 곧잘 묻습니다. 이것도 조금 특이한 건데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면 너무 당연해서 잘 안 묻는데 대놓고 그 제주도는 보면 곧잘 물어요. 아마 그 지역성이 강해서 뭐 괜당이라고 하잖아요. 한 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인연에 의한 여러 가지 좀 일처리들이 좀 뭐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동네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요인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청렴 질문 공무원 의무 중에서 곧잘한다. 예, 이것도 아마 보시면 반복성이 좀 있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악성민원 대처는 당연한 얘기고 여기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법 예, 정식 명칭 국제자유도시 예, 뭐 관련된 질문들은 이렇게 합니다. 정식 명칭도 물어보고요. 예, 다음에 국제자유도시가 뭔 말이냐, 무슨 뜻이냐 이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보니까 이건 딱 공부를 하시고요. 제주도 홈페이지도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검색하셔서 정보 찾으시면 그냥 간단하게 모르지 않는다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논문 쓰는 거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1인당 GRDP 지역 총생산이죠. GRDP, GDP가 이제 한국 전체적인 전국 단위라면 리지널 그래서 이제 지역 생산도 곧잘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는 정보니까요.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말로트라고 2장에서 제가 드리는 거에다가 따로 구퉁에다가 좀 메모해 놓고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앞에랑 좀 비슷하죠. 자기소개서부터 해서 질문의 배분을 보면 자기소개, 인적성 질문들 요거가 있고 요것도 인적성 질문들 그죠? 뭐 신념도 인적성 질문들이 이 정도가 이제 꽤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고 기본적인 질문들, 본인 소개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공직권 관련된 질문들이라면 적극행정 요 정도 아닌가요? 예. 다음에 예, 악성민원, 민원 대처도 하나가 있네요. 뭐 2개 정도. 그다음에 제주 도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뭐 이것도 뭐 공직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도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도정은 아니고 그냥 공직관 이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여러분 정책을 뭔가 하나를 이제 묻긴 물었는데 청년 정책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질문이라 기억을 못했다고 치고 요거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예, 요런 약간의 퀴즈 질문 요 정도. 이죠. 그러니까 전체 질문을 배분을 보면 앞에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관 질문은 되게 좀 늘 묻는 주에 그냥 그런 예, 몇 개 그 종류도 몇 개 되지 않고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 위주로 합니다. 뭐 행정법이나 행정에 대한 퀴즈 질문 당연히 없고요. 예. 그래서 제주 도정 질문들도 특별하게 뭐 예, 뭐 뭔가 이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요즘은 뭔지 제가 좀 모르겠지만 뭐 청년 정책 뭐 아는 게 있냐 뭐 그런 류의 질문이었는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큰 부담이 없다. 자 서귀포도 서귀포에 관련된 뭐 특별한 질문을 한 것은 당연히 없고요. 제주시랑 구분이 안 된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것도 서귀포긴 한데 뭐 다 비슷하고요. 뭐 지역 현안인데 본인이 영리병원 얘기를 하셔서 이제 예,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것 같아요. 다음에 뭐 이거 공무원 하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 청년 질문 많이 하죠. 곧잘합니다. 청년 질문 왜 그런지. 여기 서귀포니까 이제 인구만 이제 서귀포 인구를 물은 예, 제주시면 또 제주시 인구를 따로 묻기도 합니다. 도인구, 시인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인구, 시인구. 시는 이제 제주시면 제주시 인구, 서귀포면 서귀포시 인구. 또 어떤 면접 보니까 또 둘 다 묻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얼마, 서귀포는 얼마. 제주도에서는 얼마, 서귀포에서는 얼마 이렇게. 그래서 그냥 싸잡아서 그냥 제주도 제주도 예,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다 세트로 그냥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속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예산도 서귀포 예산을 물었고요. 다음에 저출산 질문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다 돈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뭐 제주도도 물론 당연히 저출산이고요. 또 인구 유출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뭐 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주도는 뭐 한 달 살이네, 뭐 1년 살이네 그래서 외지인분들이 조금은 요즘 이제 그 피크점 예, 이미 좀 떨어지기는 했죠. 아마 효리가 떠나간 다음부터 예, 그 정점을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좀 하락 추세이긴 하나 뭐 그런 예, 그 구역에 살고 있는 정주하고 계시는 오리지널한 의미의 인구도 있지만 보통 생활 인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는 뭐 관광객이 됐건 아니면 거기에 좀 정기적으로 머무는 분들 포함하면 그래도 인구가 뭐 좀 뭐 그렇게 주는 느낌은 좀 아닌 곳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질문은 아 인구 얘기도 좀 물을 수 있구나. 그다음에 희망 업무인데 딴 데 가면 어떡할래라는 질문들. 그래서 질문 자체가 되게 그냥 예측 가능한 질문들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것도 그냥 볼게요. 희망, 이거, 이런 경우도 보시면 꼬리짐을 많이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꼭 다는 아닌데, 희망 업무 얘기했고, 뭘 잘할 수 있냐, 그 관련돼서 아이디어는 뭐가 있냐, 그다음에 아마 청년 일자리, 뭐 청년 정책 이런 걸 아마 생각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정책 아는 건 있냐, 그다음에 취업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고 좋은 기업,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곳은 제조업 기반이 없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일부 농업, 농업도 큰 사이즈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관광, 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좋은 일자리가 기업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각보다 좀 적죠. 뭐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악성 민원, 그다음에 보니 그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은 자기 뭐 얘기한 거를 가지고 어떤 걸 했느냐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뭐 전형적인 공직관 상황형 형태로 주는 아침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 파악도 안 됐는데 말이야.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늘 이거 공직관에서 늘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항상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통. 그 소통이라는 말을 저 기계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당연하게. 이거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직 생활을 할지 조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배나 누구 아시는 분에게 물어가면서 해야죠. 그죠? 일단 모든 걸 물어볼 수는 없겠으나 어떻게 새로운 일을 맡으면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예, 매뉴얼 있는데 매뉴얼이나 지침 일단 확인을 빨리 하시고 그다음에 비슷한 업무가 뭐 늘 전에 따라 비슷한 업무들을 대부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리됐던 공문들 한번 쫙 찾아봐서 비슷한 걸 찾아서 아 이렇게 처리를 했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일단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 일단은 그다음에 선배나 상관한테 지난 지난해 이건 비슷한 건을 이렇게 처리했는데 비슷하게 처리하면 되겠느냐,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느냐, 혹은 어떤 부분을 좀 해야 되느냐 물어야 되겠죠. 예,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노력하는 건 노력하고, 그러니까 매뉴얼 전에 공문들, 예, 일 처리했던 어떤 선례, 공문, 뭐 선례, 공문 다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예, 등등등 또 본인이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또 찾고,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의 지침이나 방향에 관련돼서 최소한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물어보고, 또 본인이 가능성 여부, 내가 어디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다, 솔직히 자료를 봐도 그런 게 있으면 윗분하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그냥 혼자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했는데 뭐 몰라서 못했는데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조직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관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라는 건 자기 밑에 작게는 뭐 7, 8명, 많게는 20여 명을 한꺼번에 업무, 해당되는 부서의 업무를 잘 매니저죠. 영어로 관리자는 매니저입니다. 매니징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본인이 이렇게 해갖고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 지침도 당연히 얘기해 주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최대한 해도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못한다는 정보를 윗분에게 줘야, 관리자는. 그러면 그까지만 일단 하고, 그 부분은 내가 좀 다른 친구, 예, 뭐, 다른 주무관 시킬게. 예, 그 친구가 예전에 했던 일이니까 그 친구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업무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니, 요 개념은 뭐겠어요? 항상 아까 말씀드린 1인분을 하려고 노력하는 매뉴얼, 공문, 선례, 또 자기가 찾아볼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규정들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제한적인 것만 필요한 지침이나 필요한 방향이나 이런 굵은 내용들 또 구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좀 구체화시켜서 최소한으로 좀 물어보면서 일을 처리하고 또 일이 본인이 어디 정도까지 가능한가도 주기적으로 수시로 뭐 카톡으로 보내든 간단하게 전화를 하든 늘 말씀을 드려서 관리자분이 이 모든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배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죠? 항상 그래서 결론은 상의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1인분을 하는데 예, 중간중간에 보고하고 상의 드리고 그죠? 보고, 상의, 그죠? 그다음 협의, 조정 이 모든 거는 다 이런 걸 대부분 다 그냥 한마디로 묶어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듣고 나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개념이 없이 무슨 숨겨진 답이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듣고 나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뭐 설명을 뭐 들었다 보니까 좀 길게 드렸네요. 그다음에 뭐 아침까지 하라고 한다면 뭐 같은 얘기죠, 그죠? 예,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는데 뭐 안 되는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드려서 예, 서로 좀 배분할 수 있게 아니면 좀 예, 주변에 했던 선배나 누구 있으면 연락해서 뭐 상관까지 갈 일이 아니다 그러면 선배한테 연락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도움을 좀 구하고 등등등 이런 커뮤니케이션, 조직력, 그죠? 예, 소통, 예, 상부상조 뭐 다 이런 개념으로 큰 틀을 잡으시면 돼요. 이런 개념으로. 다음에 다 퇴근했다 그러면 어떻게 전화로도 하면 되잖아요. 전화 뭐 퇴근했어 그러면 그 옆에 앉아 있으면 도움을 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전화나 카톡으로라도 간단하게 좀 묻겠다 이러면 되는 거죠. 인구 행정구역도 이제 곧잘 못 씁니다. 예, 예, 동 몇 개냐 이런 얘기까지. 자, 이 정도 보시고 이제 쭉 간단하게 좀 볼게요. 다른 질문 다 비슷하고요. 홍보 얘기하니까 이제 뭐 홍보 방안 이런 거 좀 물어보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홍보 업무는 좀 비추합니다. 왜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되게 SNS를 해봤다, 유튜브도 해봤다, 뭐 블로그도 해봤다 이래가지고 SNS가 익숙하기 때문에 홍보 업무를 곧잘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제가 비추하는 이유는 그런 단순하게 블로그에 글 올리고 유튜브 찍어서 올리는 게 홍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한다 그러면 자칫 현직들이 보시기엔 아 일선 나가서 민원인 상담 일은 안 하고 그냥 예, 편하고 그죠? 예, 재미있는 일만 하려고 하는구나. 역시 MZ인가 봐. 요즘 애들은 그런 것만 좋아하네. 그런 오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딴 대안이 없어서 뭐 별거 없어서 그거라도 얘기하시는 건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홍보는 좀 비추한다. 어차피 면접 때 얘기하셔야 거기 보내주는 거 아니거든요. 기왕이면 좀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일선 일들을 좀 고르셔서 예, 그렇게 해서 좀 얘기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가성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주 관광객 이런 게 시정 질문이죠. 관광 질문도 곧잘 한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현안 질문했고요. 오픈된 질문이죠. 똑같이 비슷하게 부당 지시 또 청렴 또음으로 나오죠. 슬로건. 자, 보시면 아, 대표들이 지금쯤 보면 아, 되게 그냥 비슷비슷하네. 사람은 다르고 저도 다른 것 같은데 요런 느낌.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코어가 이렇게 7, 80%, 8, 90% 정도까지 가니 워딩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을 보면 아 그냥 비슷한 질문의 배분과 뭐 특이한 질문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계속 질문이 돈다 이런 느낌을 보실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서귀포도 마찬가지고요. 축제도 이렇게 묻네. 아 이것도 챙겨놔야겠네 생각이 좀 들죠. 마지막에 읍면동도 묻지만 여기 보시면 자유도시 왜 묻는지 아시죠? 계속 그죠? 예,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뭐냐? 흔하게 묻는 질문이다. 아까 보셨다시피.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 보시고요. 뭐 다른 것 이거 질문을 좀 자세하게 짜잘하게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큰 틀에서는 자소서 비중으로 해서 인성 질문들 예 그냥 쭉 물어보시는 게 좀 메인이고요. 그거 빼면 아까 그 명칭 똑같은 거 아까 나왔던 그런 것만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하고 여기 보시면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뭐냐 이런 게 그나마 조금 더 예, 뭔가 행정학스러운 질문 예, 공직관 질문 중에 예, 조금 원론적인 질문들 뭐 그런 게 뭐 있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제 교재 3장에 보면서 나와 있는 설명한 내용이니까 공직관 질문들 아 4장이죠. 예, 4장이 공직관 편은 한번 차근하게 정독하시면서 특히 뭐 행정법 배우신 분들이야 행정학 일반 행정분들은 그래도 행정학이나 행정법에서 뭐 익히 들었던 개념이라 그렇게 정리하는 느낌만 있으시면 될 텐데 그 외에 뭐 사복직이나 다른 기술 직렬 분들은 어차피 이제 좀 낯선 얘기들일 거예요. 뭐 공무원의 윤리 규정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런 거 맨날 묻는군 하는 게 거기다 모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공무원 소양이라고 생각하시고 면접 준비이자 공무원 소양으로 알아야 될 거다 생각하시고 좀 진지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해당되는 강의는. 다음 서귀포 다음 거 보시면 다 질문 비슷비슷해서 제가 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마지막 말 보시면 자, 면접관님이 제가 대답을 버벅이거나 답변을 잘 못해도 공격하지 않으시고 응원해 주시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여러분께 얘기하기 자꾸 하려는 분위기지 이렇게 막 타박하거나 따지거나 이렇게 검증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고요. 또 예, 뭐 제 말이라고 인용을 하셨지만 자 태도를 보여준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태도를 보여준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뭐 답변을 조금 못하시고 좀 어버버 하시더라도 그런 태도적인 것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 좋겠다라는 말들도 잘 조언들을 여러분 합격생 선배님들의 조언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그냥 보고 눈에 띄는 것만 볼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에 여기 요 질문, 예, 14번인데요. 보시면 아마 행정학 교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 제주시 행정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 뭐 이렇게 그죠? 밑에 행정구역 그거를 얘기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읍면동 개수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그럼 제주도와 제주시의 관계는 뭐냐는 겁니다. 제주도와 제주시의 관계.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보면 아마 이게 같은 분이 면접을 질문하신 걸로 보이는데 다른 분에게는 제주시의 자치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자치가 되느냐? 제주시에는 자, 재량이 있느냐? 자치권이 있느냐? 그 말인데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 단일 광역 행정 체제라고 합니다. 행정학에서는 단일 광역 행정 체제. 무슨 말이냐? 제주도 전체로 단일하게 체계가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물론 행정구역상으로는 제주시가 있고, 예, 서귀포시가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그냥 통으로 자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있지 않고 시장은 일종의 그냥 위임받은 관리자 역할만 하지 자체적으로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과 권한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 자체가 자치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상 법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지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레벨이 높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학 개념을 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한번 좀 보시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요 다음이 여기죠. 야, 자유도시 의미해놓고 자, 서귀포시의 자치권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 일단 형식적으로는 자치권이 좀 제한이 되어져 있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그래서 예,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늘 있습니다. 특히 선거 때 되면 그죠? 예. 됐죠? 또 이렇게 뭐 색깔이 좀 다른 경우 제주도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예 파란색 빨간색 서로 이렇게 좀 다르시면 좀 그런 게 좀 더 생길 가능성이 높죠. 예 제주도는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늘 뭐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자치권 얘기가 그렇게 있을 수 있다. 요 개념만 좀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작년 좀 신상 같아서 좀 얘기를 하죠. 관광 얘기도 툭 하면 묻는구나. 관광 얘기 뭐 이런 것도 눈에 띄어서 보시고요. 눈에 띄는 대로만 좀 보게 넘기겠습니다. 나머지 다 비슷비슷한 얘기라서 뭐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여기 공무원 퇴직 사례 여기 보시면 MG 퇴직 이것도 주요하게 예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공직권 질문입니다. 뭐 예, 지난해 또 조금 물었고요. 제주도는 별로 안 물었는데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MG 예, 세대 소통 방안과 또 하나 신규 공무원들이 한 3년 이내에 조기 퇴사하는 예, 그런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유. 아마 경직된 문화라고 본인이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답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공직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모든 조직은 경직돼 있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경직성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겠으나 경직이 안 되면 조직이 아니죠. 예, 틀과 체계를 잡으려고 조직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애플은 뭐 경직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 상명하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직된 문화라는 게 우리가 꼰대 문화 이런 말에 우아한 표현인 거로 보이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뭐겠어요? 나는 안 그래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질 하지 말고 공직 문화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건 뭐 좀 사실과도 좀 다르다고 보고 또 면접 후보자로서 할 얘기로 또 적절한 발언인가 조금 고개가 갸웃해지는 지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거보다는 뭐 되게 그냥 원론적인 FM 답변은 뭐 예를 들자면 공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뭐 대안이 없어서 혹은 좀 예, 뭐 신분이 보장돼서 그래서 그냥 좀 일단 뭐 다른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예, 시작하기도 쉽고 그래서 막 쉽게 도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실제로 와 보니 업무가 어유 야 이런 거 급여도 생각보다 좀 적고 일은 좀 험하고 그죠? 예, 또 딱히 뭐 일을 열심히 했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성과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좀 없다 보니 조금만 일을 좀 힘들더라도 아예 뭐 이거보다는 다른 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뭐 그런 정도로 밑자락을 까시고 나는 안 그래. 나는 그걸 충분히 알고 왔다. 이제 본인은 내 얘기가 중요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경직 때문에 이렇게 지적질하는 모드는 그냥 면접용어로는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건 이제 행정학 교수님들이 뉴스에 나와서 하는 얘기지 면접 후보자가 현직들 앞에서 할 얘기는 조금 적절치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 얘기를 하자. 내 얘기. 나는 안 그래. 안 그만둬.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넘어가겠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딱히 설명드릴 거 없고. 예, 이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제가 그냥 건성으로 보지만 여러분들 한번 차분하게 보면서 질문의 흐름과 꼬리 질문과 전문의 전체 사이즈는 한번 이런 정도의 제가 포인트를 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아 이런 게 좀 빈출이긴 하구나 확인해서 한번 정독을 한번 꼭 하셔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게 제일 세팅하는데 마인드 세팅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문직들 한번 봅시다. 아까 일행이고요. 예, 일행은 그나마 다행인 게 제주도는 행정학 행정법 퀴즈 질문 하나도 안 하는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거 하나만 해도. 다만 기술직분들은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직분들의 핵심은 다른 질문은 다 똑같은데 뭐 인적성, 공직권, 블라블라 뭐 직렬이니까 이제 업무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질문과 그 직렬의 약간 전공 지식이라고 소위 말하는 약간 퀴즈형 질문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한다면 어느 정도 하느냐의 사이즈를 파악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그냥 뭐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다만 여기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제도 이게 하고 있는 주요 시책이니까 정책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를 당연히 정책 중에서도 여기는 뭐 기술직 일행이 아무 업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반 행정이지만 여기는 업무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해당되는 업무에 관련된 정책 정도는 이제 숙지를 해야겠거니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다음에 전달 체계에 관련된 얘기 뭐 약간 이게 사복지가 쓰는 사투리인데요. 전달 체계에 관련된 거 아는 거 이것도 약간 직렬 전공 질문 뭐 퀴즈는 아니지만 어떤 업무에 대한 직렬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 뭐 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해니까 이것도 일종의 직렬 전공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질문들은 다 일반 행정과 동일합니다. 여기다 뭐 툭하면 청렴 똑같이 묻죠. 등등등. 자, 보시면. 그래서, 없지는 않은데 전체 비율에 비해서는 직렬 전공 질문이 많지는 않다. 요것도 있네요. 현황 데이터, 아까 현황 툭하면 묻는다고 했죠. 사복직이니까, 수급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어차피 현황 묻는 거니까. 인구보다는, 뭐, 인구도 물을 수 있겠고요. 뭐, 노인 인구 비율, 즉, 해당되는 직렬에 관련된 현황들을 묻는구나. 라는 정도입니다. 노인 인구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비율, 이런 거 다 좀, 왜냐면 이게 사실 중요하기는 해요. 사실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면접 때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묻는 거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이거를 뭐 아무튼 간에 이런 직렬 현황 정도 묻는구나. 그죠? 그냥 일행하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일행도 뭐 자기 희망 업무나 일반적인 뭐 인구 얘기나 관광 얘기 물어보듯이 여기는 사회복지기니까 요 정도 물어보는구나 정도만 챙기시고 요런 것들은 이제 자기 직렬에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들은 아카이빙을 딱 해놓으셔서 특히 더 반복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올해도 좀 특히 더 챙겨 보셔야겠다 생각이 좀 드시겠죠, 당연하게. 자, 읽어보시고, 다른 사복직은 어떠냐 보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이것도 이제 전공 퀴즈 질문입니다. 일종의 전공 질문이고요. 아까 비율 똑같이 물어봤죠? 요거랑 요거 정도만 좀 다르네요. 그죠? 요 정도 거의 비슷하다. 그 외에 사복직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기는 아예 뭐 그런 사각지대 해결 방안이니까 업무에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직렬 업무에 관련된 거 뭐 꼭 퀴즈는 아니지만 직렬 업무에 관련된 질문 하나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다음에 고독사 1위다 알고 있냐 이런 본인 질문 안에 그 직렬 현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직렬의 현안들이 있죠 당연하게 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좀 챙겨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질문들은 없다. 아까 비율은 아까 똑같은 거 물어보는구나. 이거 좀 외우긴 외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뭐 지방세는 어떠냐? 지방세. 아까 세목 물어보는 게 직렬 전공이지만 하나 정도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 뭐 거의 비슷하죠. 뭐 지방세에서 현황 통계라면 당연히 예산, 지방세수가 얼마나 드는지, 지방세수 중에서 지방세수 비율, 대부분 이제 취등록세가 가장 많기는 한데 모든 지역이 뭐 그런 얘기, 뭐 그런 게 하나니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세수 관련돼서는 이제 입도세라고 하죠. 제주도 들어올 때 뭐 약간 10,000원씩 내고 들어오게 만드는 뭐 하와이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보전기금으로 쓰는데 뭐 그런 것들도 세수 늘리는 방안에선 현안이니까 지방세에서 당연히 물을 수 있겠죠. 올해 당연하게 뭐 그런 게 직렬 현안 이런 퀴즈즘은 약간 요 정도는 없지는 않구나 정도가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간호직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건강 문제, 당연히 뭐 직렬에 관련된 현안이죠, 이런 게. 그래서 비만율이 제일 높다. 그래서 운동 좀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져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일반적인 경력상 물어보는 것 똑같습니다. 질문들이 특별히 다르진 않고 여기도 뭐 비만도 똑같은 거 보건직에서도 물었네요. 그다음에 토목직, 콘크리트 구성 요소 뭐 요 정도가 이제 직렬 퀴즈 질문이 있고요. 현안 질문은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예, 뭐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묻는 정도는 하는군. 용어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뭐 이런 게 조금 있고요. 예, 쭉 넘겨보겠습니다. 뭐 정기직 특별한 거 별로 없고, 예, 기계직도 기계직이니까 기계직에 정수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시니 뭐겠어요. 물 사용량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폐기량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또 차도 마찬가지죠. 예, 차량 대수 이런 것도 물어보네. 근데 이거는 예, 일반 행정한테도 똑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챙기는 봐야 되겠구나. 예, 등등등. 환경직 여기 보시면 환경직 같은 비자림로 여기 맨날 이제 시민단체들 예, 도로 뭐 이렇게 낼 때 맨날 들어 누워 계시고 뭐 그러잖아요. 예,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늘 있는 거니까 환경단체와 갈등이 늘 있으니까요. 요 부분도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세계 자연유산 제주도에서 몇 개 있죠. 이것도 당연하게 환경 쪽 관련된 것도 알지만 또 일반 행정분들은 관광 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도 당연히 챙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자기 직렬 것만 보지 마시고 일반론적으로 자기 직렬에 관련된 직접적인 현안들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 다 커버리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이게 이제 아마 쓰레기 소각장일 텐데요. 이게 이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요거 관련된 게 당연히 이쪽에서는 제주도에서는 현안일 테니까 좀 물어봤고요. 환경직에서 농업직, 뭐 스마트팜은 어디나 물으니까 스마트팜 물었고요. 그 다음에 귤이 중요하니까 여기 보시면 감귤 품종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등 뭐 많은 얘기를 하셨네요. 뭐 이런 거 예측 가능할 겁니다. 사복직도 갑자기 또 뜬금없이 여기 보시면 고양이사랑 기부자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데나 물어도 되는 거니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예, 당연하게. 예, 기부하면 이제 답례품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세금도 일부 기부에게 좀 감면해주면서 이렇게 받은 기부회를 가지고 도에서 좀 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특정 사업에 쓸 수 있게 예, 그렇게 하는 것. 예, 타지에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 고향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합니다. 지갑 상담직도 있으니까 참가 보시고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보시면, 다 비슷비슷하구나라는 아까 큰 틀에서 말씀을 제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메인 질문 한 8개 받고요. 예, 세 분이 15명, 15분 정도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많아요. 예, 시간이 좀 짧은 편이니 짧게 답변하라고 하는데 되게 인적성 공직관 질문이 메인을 차지합니다. 거의 3분의 2. 거의 뭐 두세 개씩은 기본적으로 질문을 두세 개씩은 기본적으로 하더라. 자소서 질문이 좀 있더라. 많은 경우라면. 그래서 되게 경험도 봉사, 고난, 어려움 극복, 갈등 뭐 이런 경험 위주로 대부분 묻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아주 기본적인 경험 질문들 정도 따라오더라.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공직관 질문도 한 두세 개는 할 수 있는데 되게 일반적인 질문들, 약간 윤리나 공무원 의무나 뭐 등등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 가끔 이제 청렴 질문이 좀 더 많더라. 그죠? 뭐 민원 질문이랑 지역 정책도 아까 보면 기초 현황들, 임금, 행정구역, 예산 뭐 등등등. 그다음에 행정 관련된 거가 자치도, 특별자치도 현안 그냥 좀 오픈된 질문, 뭐가 현안이라고 생각하느냐, 발전 방안. 그다음에 좀 찝어서 얘기하면 관광 정도가 좀 찝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아까 직렬 사업 당연하게 뭐 사복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복지 사각지대나 아까 맞춤형 복지 뭐 이런 얘기, 간호직 같은 경우는 아까 비만율, 자살, 고독사 얘기 나오고, 환경직 같은 경우는 쓰레기, 전기직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게 다 직렬 관련된 사업과 현안입니다. 농업직은 감귤 얘기 이런 정도 묻는 정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직렬 전공 질문은 뭐 일반 행정직은 이제 예, 행정학이나 행정법 퀴즈 질문은 당연히 없고 나머지 직렬 질문에서 뭐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물을 수 있다 정도. 그죠? 하나나 두 개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코어까지 하면 요 정도까지가 다 거의 질문지 질문에서 커버가 되고 전공 질문이야. 뭐 뭘 물을지 모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시사적인 질문은 아예 제주도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 그것부터 빠지고 그러다 보니 거의 코어가 되는 질문들 위주로 다 구성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은. 그래서 기본 빈출 질문 위주로 해서 예, 준비하시면 되겠고 답변 다 간략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 질문이 편차도 적고 예측이 가능하다. 기본 질문만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후속 질문들 여러 개 물어볼 수 있다. 또 분위기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알고 모르는 것보다는 뭐 물론 짧게 얘기를 하시고 그냥 뭐 제가 몇 개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하시더라도 결과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뭐 제주도만은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요 태도나 자세들 좀 열심히 하겠다. 어디 안 간다. 그죠? 예, 내가 또 공무원 여러 가지 힘든 거 잘 알고 왔다. 예, 지역에 뼈를 묻겠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약간 그런 의지, 근무 의지, 열심히 그런 느낌. 내가 M지기는 한데 이렇게 뭐 간 보려고 오는 거 아니다. 그죠? 예, 힘든 거 안다. 예, 선배님도 고생하셔서 제주도 발전에 기여하신 거 잘 이해하고 있고 나도 그럴 자세가 돼 있다. 약간 이런 에티튜드 있죠. 이런 느낌으로만 가시면 좋겠고요. 분위기는 되게 편안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뭐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뭘 못하거나 그런 건 당연히 없을 거예요. 물론 저보다 약간 면접인의 성향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러하다. 늘 그래 왔어요. 그래서 뭐 원래만 뭐 특별하게 무슨 살벌하거나 그러진 당연히 않을 겁니다. 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일어났지만 예, 편차가 질문이 적고 예측이 가능하니 기본 코어 질문만 좀 잘 답변 정리를 하셔서 좀 열심히만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을 잡으시면 이제 좀 방향성이 조금 더 보이죠. 물론 제가 이제 강의 뒤에 있는 강의는 다 이제 전국 공통인데 지역마다 고유한 그 약간 강조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공직관 보실 때도 청렴 얘기는 조금 더 세게 좀 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 질문이 그런 게 많으니까요, 당연하게. 그래서 이런 감을 가지셔야지 아까 뒤에 뭐 이론 강의를 당연히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거를 좀 먼저 선후 어떤 거를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볼 것인지 경중을 좀 나름대로 선별하는데 이런 큰 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작년 건 이렇게 진열 가리지만 한번 보시고요. 재작년 한 3년치 정도, 뭐 3, 4년치 정도는 이제 두 가지 직렬 것만 그러니까 직렬과 지역 두 가지잖아요. 한번 작년 것까지 정도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쓱 넘겨보시고 지역 질문, 제주도에 관련된 질문이 어떤 게 조금 더 있는지와 무엇보다 이제 직렬이죠, 직렬. 직렬에 관련된 현안이나 약간의 퀴즈 질문이 뭐가 있는지 자기 직렬 거는 역으로 뭐 최근 4, 5년치를 다 제가 모을 수 있는 한 최대로 모아져 있으니 그것만 좀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겠다. 물론 제주도 현안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직렬 질문만 좀 역으로 훑어서 작년 것만 보지 마시고 재작년 거 이렇게 쭉 자기 직렬 게 있는 것만 보시면서 그것만 총량을 조금 더 대비를 추가적으로 좀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주도 지역에 관련된 질문들은 제가 6장에 따로 제주도 거는 또 따로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들을 따로 모아놓은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니 대충 그냥 눈대중으로만 좀 보시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끝난 다음에 제주도 한 작년, 재작년 한 2, 3년치만 보시죠. 막 직렬 가리지 말고 동일하게 쫙 하면서 흐름과 어떤 분위기랑 질문의 경중들을 물론 매년 조금씩 결이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면접인이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반복성이 되게 짙은 것들이 있으니 한 2, 3년치만 정독하시고 나머지 직렬 것들은 역으로 한번 훑어보자. 그렇게 해서 큰 감, 큰 그림 나무 대신에 일단 숲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좀 더 가성비 높은 준비가 되겠다 싶어서 좀 강조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기출 후기 전체적인 질문들은 장악하는 거, 분위기 파악하는 거 일단 했다고 보고요. 나중에 꼭 후기 질문 세트 지난해 것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다음 이어서는 후기를 좀 몇 개 보겠습니다. 뭐 다 볼 건 아니고요. 후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카페에 가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후기가 있습니다. 뭐 아마 좀 보셨을 텐데요. 작년 후기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 타임 들어오시기 전에 요 후기 중에 일행 것만 뭐 일행도 후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뭐 직렬별로 고르실 거 전혀 없고요. 제주도 세계포시 가릴 것도 전혀 없고요. 똑같이 그냥 다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똑같고요. 직렬 질문들만 조금 고려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니까 다 보신다고 치고 일단 직렬 가리지 마시고 앞에 한 5개, 6개 정도만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5개 정도만.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강평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후기 보는 법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아까 질문 세트에서 뼈를 보셨잖아요. 살이 붙은 거를 보면서 어떤 답변이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답변인지 제가 흔히 말하는 이제 남쪽 답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포인트를 딸 수 있는 답변
월북하는, 예, 북한으로 가는 엉뚱한 틀린 답변이 아니고 동의나 서로 가는 뭐라고 얘기하지만 참 가성비 없는 하나만한 얘기 하시는 걸 동서로 답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떤 게 조금 더 남쪽스러운 답변인지 여러분이 가셔야 될 나라가 남쪽이니까 남쪽이스러운 경향성, 그런 방향성이 있는지를 좀 비교하고 좀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요 몇 개를 보시면서 나머지 후기 보실 때도 그냥 보면 다 그냥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을 테지만 이렇게 비교해서 조금 보시면 약간의 안목, 그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면접 준비가 안 되신 상태이니까 그냥 보면 다 비슷해 보이겠지만 조금 제가 비교를 좀 해드려서 앞으로 여러분들 후기를 보실 때 조금 더 밝은 눈으로 좀 비교해 보시면서, 예, 여러분들 고르시는데 또 여러분들이 말재료들을 벤치마킹 하는데 도움이 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후기 한 5개 정도만 강평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일단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사전에 좀 진행을 좀 빠르게 하는 차원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보시고 면접위원의 눈으로, 그러니까 기왕이면 내가 면접위원이라고 생각하고 5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 어떤 게 조금 더 좋은 답변으로 보이는지, 뭐 다 좋은 답변은 아닌데 어떤 게 좀 기억에 남는지,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좀 일단 5개 정도만 보자. 보고 나서 이어서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